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먼저 186억이라는 거액의 복권 당첨자가 자살했다는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연히 현장 리포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연히입니다. 어젯밤 11시경 XX동의 원룸 지하실 층계참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죽은 남자는 왼손에 무려 186억이라는 거액에 당첨된 복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복권은 불과 사고 2시간 전에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칼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피는 그의 오른손에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피가 한 건이 고였는데요. CCTV 조사에 의하면 그 시각 전후에 본인 이외에는 출입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지문검사에서도 사망자의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 사고를 자살로 보고 계속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오지랖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연 자살일까요? 타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CCTV에 나타나지 않은 범인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미리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지하실로 숨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면 결국 발각되었겠지요. 또 시체를 유기하거나 옮기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고 핏자국이 번진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혹 복권이 목적이었다면 2시간 전에는 당첨 여부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복권은 손안에 꼭 쥐어져 있었지요. 이것은 아마 사고자 자신이 복권 당첨에 큰 충격을 받아 정신착란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을 받아 정신착란을. 잠이 많은 늘보 총각, 문과 학부 출신인 그를 받아줄 직장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2달 전에 직장을 잃었다. 부모가 어렵게 알선해준 첫 직장이었지만 적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무엇보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사표를 썼다. 부모에겐 알릴 수도 없다. 괴롭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SF 영화를 즐겼다. 실증이 난다. 요가도 배웠다. 길을 모으고 명상하여 마음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명상하다 보니 아예 잠을 즐기게 되었다. 잠을 자주 자니 꿈도 자주 보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가보는 거리가 낯설지 않다. 마치 꿈에서 본 것만 같다. 어느 한순간이 스냅 사진처럼 떠오른다. 그러다가 한 장면이 CF 방송처럼 떠오르기도 한다. 그게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떠오르는 장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1에서 2시간의 영상으로 지속한다. 그것은 꿈에서 이미 본 것이다. 꿈은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나 사건들을 미리 보여준다. 그러다 이제는 그 꿈들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는 어제에서 살다가 내일로 건너가고 그러다가 다시 어제로 돌아간다. 그러다 어느덧 어제가 현실인지 내일이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일의 내일, 어제의 어제까지 뒤범벅이 되며 그는 사람들에서 날짜나 요일을 묻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다. 휴대폰도 믿을 수 없다. 생활비도 바닥이 났다. 그는 이제 토요일을 기다린다. 로또 복권 때문이다. 추첨 번호만 알아내면 어제로 가서 그 번호를 넣고 기다리면 그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리 기억을 해도 숫자 3개밖에 기억나질 않았다. 수첩에 메모해놔도 어제로 가면 기록이 없다. 오로지 머리에 담는 수밖에 없다. 기억의 연상법을 썼다. 그러다가 4개를 기억했다. 소액의 당첨금을 얻었다. 그 다음 주에는 5개를 기억했다. 그 다음 주에도 이상하게도 한 숫자만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는 복권을 제출하지 못한다. 만약 1등에 당첨되었을 때 수차례 2등에 당첨된 전적이 있다면 의심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가 기어이 한 번 1등 번호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당첨되지 않았다. 어제와 내일이 뒤바뀌어 지난주에 당첨된 번호를 다음 주에 바꾸어 응모했었다. 어제와 내일이 무척 헷갈린다. 이제 그의 행색은 거린 수준이다. 그의 곁에 또 다른 거린이 자주 나타난다. 그는 그 거린이 자꾸만 마음에 거슬려 그를 한참 동안 미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거린도 또한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 그가 거린인지 그 거린이 그인지 또 헷갈린다. 그러다 저러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그는 1등 복권에 당첨되었다. 몇 번 당첨이 유보되어 누적된 186억의 복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는 거린에게 추격당한다. 그는 그 거린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으나 끈질긴 그의 추적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 다시 어제로 돌아온 그는 당첨금을 찾아 멀리 도피하는 동안만 거린을 지하실에 가두어 버리기로 한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 거린을 찾아 헤매는데 그 결과 그 거린이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았다. 아예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돈만 있으면 감쪽같이 그의 시체를 유기할 수 있을 것이다. 회칼을 샀다. 그는 거린을 지하실 입구까지 유인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거린의 어깨를 잡아 끌어돌아서는 그의 심장에 잘 갈아진 회칼을 깊숙이 꽂아 넣는다. 경직된 그의 목덜미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자 얼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덮친다. 아니 용광로에 빠진 듯 뜨거운 열기가 후 덮친다. 그는 극도로 흥분된 전율에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휘저으며 후벼버린다. 거린이 축 처져 내리며 자신의 몸에 기대온다. 그는 거린의 얼굴을 밀어내다 말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거린의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에서 온 거린이고 이 거린은 오늘에 있었던 나란 말인가. 그는 그 거린과 한 몸이 되어 뒹굴며 자신의 가슴에 전이 되는 극심한 통증을 두 손으로 쌓안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무너져 내린다. 두 몸은 한 몸이 되어 싸늘히 식어간다. 다음날 방송들은 일제히 떠들어댄다. 한 사내가 할복 자살을 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회칼은 그가 어제 산 것으로 확인됐고 그 밖에 피살의 흔적은 전혀 없다. 놀랍게도 그의 피가 엉긴 손에는 186억이라는 거액의 복권이 꼭 쥐어져 있었는데 그가 자살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각 방송 캐스터들은 제각기 수많은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거품을 물고 떠들어댔다. 어이 총각, 뇌보 총각.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고 방에서 잠만 자나? 싸게 일어나 보라고. 뇌보 총각, 뒷동산에 소가 넘어갔대. 뭐 소가 넘어가? 이슈 내가 또 꿈을 꿨었나. 이미 끝이라고 막을 내렸는데. 죄송해요. 이제 진짜로 막을 내립니다. 끝.